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2022년 1월 13일은 미주 한인 이민 1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03년부터 시작된 한반도인들의 미국 이민은 처음에 계약 노동자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울어져 가던 조선에서의 힘든 생활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위한 이민이었습니다. 하와이로의 이민은 3년 동안 모두 7,226명이었고 이들 중 964명은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4년 미국 이민법에 의하여 한국인 이민이 중지되기까지 1천여 명의 사진 신부들이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와이 사탕수수밭은 너무나 힘든 노동일이었고 1905년부터 1907년 사이 1,003명에 달하는 최초의 하와이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의 본토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나긴 시간 동안 한반도로부터의 미국 이민은 없었습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입양된 전쟁 고아들과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이 미국으로 들어왔고 1965년까지 6천여 명의 유학생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1965년 미국의 이민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이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는 매년 4천 명에 달하는 한인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들어왔고 1954년 이후 2002년까지 약 15만 명의 한국 어린이들이 미국에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과 입양 이외에는 1970년대 중반부터 매년 3만여 명의 한인들이 이민을 해왔고 1985년과 1987년 사이 연 3만 5천여 명이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1987년 3만 5,800여 명이 정점으로 찍었고 1998년부터 약 13,700여 명으로 최저로 떨어지면서 미국 이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한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LA 폭동을 경험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철저한 이방인,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같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미국 시민으로 살아야겠다는 대각성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권자 등록, 선거 참여, 한인 정치인 발굴이라는 미주 한인들의 공통의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이상 커뮤니티 전체의 운동으로 지속되어 왔죠. 그 결과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한인 밀집 지역인 서부와 동부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미국 인구의 약 0.6%의 한인들이 4명의 연방의원들을 배출했습니다. 또 여러 도시의 시장과 시의원, 여러 주의 주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의 기본 동력이자 단결의 구심이었던 세탁, 청과 수산, 그리고 네일 등의 스몰 비즈니스의 한인들의 급격한 쇠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커뮤니티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런 스몰 비즈니스의 쇠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더 성공하여서 굴지의 기업으로 발전하기도 하였고 2세대들은 부모의 비즈니스를 이어받기보다는 대부분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몰 비즈니스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한인 커뮤니티를 직능별로 조직하여 생존과 공동 발전을 꾀하면서 큰 힘을 만들었던 이 구심점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구심점을 다음 새롭게 만들어야 될지 이민 119전을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향후 수년 내에 한인 커뮤니티는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유대교라는 종교적 리더십이 함께 있지만 유대인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의 모든 대소사를 논의하였고 미국 사회를 연구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를 우리도 익히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한인 공동체의 모든 대소사를 논하고 미국 사회를 연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활동을 계획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도 우리 한반도인들은 여러 나라로 진출해서 당나라에 신라방도 있었고 또 일본으로도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진출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우리 한반도인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여러 비즈니스 특히 배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전문화시켜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신라방이나 신라소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의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인들도 초기에 와서 스몰 비즈니스에 대규모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이 뉴욕 한가운데서 뉴욕을 잠들지 않는 뉴욕을 만든 유명한 델리 그로스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많이 이제는 세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에서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이 직능 힘으로 조직하여서 커뮤니티의 이슈와 함께 커뮤니티의 이 어떤 정치력 신장 그리고 권익 옹호를 위한 여러 노력들의 힘을 보태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대체해서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단결의 구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고민하고 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또 그들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인들 나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 사회에서 단결의 구심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민 119주년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여기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들이 단합하고 한 목소리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꾸려서 이 커뮤니티의 힘으로 당당하게 미국의 주류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